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말이나 표정, 옷차림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드러나 있죠.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가방 안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이며, 냉장고 속을 열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정돈을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리정돈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이 정리정돈 하나만으로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반대로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해 보여도 그 안에 더 복잡하고 불편한 본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주의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을 완전히 반대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점 첫 번째, 지나친 정리 강박은 통제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늘 반듯하게 정리된 책상,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옷장 안엔 색깔별로 정렬된 셔츠와 딱딱 맞춰진 옷걸이들. 와, 정말 깔끔하다. 부지런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 같죠?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편하다. 뭔가 숨 막힌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굴 것 같다. 맞습니다. 정리가 지나치면요, 그건 깔끔함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려는 강박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강박성 인격장애 성향라 부릅니다. 즉,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인 거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강박적 정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 빈도가 높고 자기 기준이 어긋나는 순간 극도의 짜증, 분노, 불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리는 잘하지만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컵 위치가 바뀌었다고 화를 내고 물건 하나 제대로 안 두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도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건 거기 두는 거 아니지.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명분으로 자기 방식과 틀을 상대에게 들이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한 정리는 그 사람의 불안과 통제욕이 폭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주의점 두 번째,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된 공간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게으른가? 자기 관리가 안 되네. 하지만요, 그건 보기엔 쉬운 판단이고 실제론 꽤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정리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UCLA에서 3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족일수록 공간이 어질러진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게 우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실행 기능 장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누적되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어도 실행으로 옮길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손은 멈춰 있어요.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지러운 공간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전제는 다 짚었습니다. 정리가 지나칠 때 생기는 함정, 그리고 정리를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리정돈이라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본심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정리 습관 하나로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인간관계, 태도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리정돈으로 본성을 알 수 있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 하나씩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못 놓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 쓴 약 봉투가 서랍에 수북히 쌓여 있고,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전, 심지어 고장난 리모컨까지도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하며 놓지 못하는 사람. 처음엔 아끼는 성격이구나 싶지만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나간 감정도 붙잡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행동을 축적형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물건의 감정을 이입하고 결정 내리는 걸 두려워하며 무언가를 잃는 걸 극도로 꺼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버리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없애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도 그렇게 쌓아둡니다. 서운했던 말, 과거의 상처, 이미 끝났어야 할 인간관계까지. 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어질러진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마주할 수 없다. 공간에 쌓인 오래된 물건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못한 감정은 새로운 행복을 밀어냅니다. 물건을 싸는 건 쉬워도 정말 어려운 건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이 물건을 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신에게도 불편하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그건 그냥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가 쌓인 삶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공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은 정리되지 않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꾸밀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꾸밈이 절대 통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공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다루는지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상 위엔 택배 상자가 반쯤 뜯긴 채 굴러다니고
옷걸이엔 입담한 셔츠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싱크대엔 며칠 전 그릇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집.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빴어. 치우긴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심리, 즉 통제되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공간에 투영된 겁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해 정돈 상태와 심리적 안정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에 머무는 사람일수록 충동 조절 능력은 34% 낮고 불안 지수는 평균보다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외부 환경까지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주변은 자신도 모르게 어지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공간은 마음의 거울인 셈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너선 와일런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뇌는 불안에 오래 노출되어 피로 상태에 가까운 구조로 바뀌어 간다. 즉, 어지러운 환경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감정 피로의 신호이자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만약 지금 누군가의 태도는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아주 작고도 중요한 심리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지금 내 방, 내 책상, 내 가방이 어지럽다면 그건 감정 피로가 쌓였다는 내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어질러졌을 땐 사람보다 공간을 먼저 보세요. 말보다 책상 위가, 표정보다 택배 박스가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 감정을 숨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땐 감탄이 나옵니다. 와, 이건 거의 모델하우스인데? 냉장고 속 물건은 종류별로, 용도별로, 날짜별로 줄 맞춰 가지런히 정렬돼 있고 옷장은 색깔별, 계절별, 옷걸이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책상은 늘 깨끗하고 서랍엔 정리함이 딱 맞게 끼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크림도, 볼펜도, 칫솔도 누가 잰 것처럼 정렬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완벽한 공간 안에서 사람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말을 해도 반응이 딱딱하고 감정 표현은 최소한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외부 질서를 통해 내부 감정을 억제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 콜로라도 심리연구소에 따르면 이 유형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냈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반복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드러낼수록 불편해진다. 정리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공간은 완벽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하지만 그 정리는 진짜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견디는 사람이다. 감정을 품지 못하고 그 대신 손에 잡히는 공간만 정리하는 사람. 사람은 잘 들이지 않고 물건만 줄 세워두는 사람. 겉은 완벽한데 속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꾸민 집이 아니라 그 집이 그 사람을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긴 정리돼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비워둘게. 네 번째, 남 탓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간 탓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치우고 싶긴 한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매일 어질러놔서 그래. 난 원래 창의적인 스타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처음엔 그냥 바쁜 사람이겠거니 아이 키우면 그럴 수도 있지 싶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주변은 늘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절대 자기 탓은 안 해요. 이쯤 되면 단순한 정리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말버릇이자 사고방식이고 관계 습관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빌헬름 슐츠는 인간의 말과 공간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만든 어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며 항상 정당화하는 언어 패턴을 쓴다. 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정리를 안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항상 갖다 붙이는 사람. 그게 바로 남 탓이 습관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자기 내부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탓을 한다. 사실 책임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리를 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돌립니다. 왜냐면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같이 일할 땐 항상 내가 뒷수습, 같이 살면 내가 정리 담당,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 정도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어지러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정도, 갈등도, 책임도 스스로 정리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누군가가 대신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달라. 시간만 나면 정리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어지러움은 당신 몫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늘 무언가를 어지럽히고 늘 누군가를 탓하며 늘 나는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공간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버릇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어질러진 공간이야말로 책임지지 않는 삶의 흔적일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조용한 정리 습관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산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식사 후 조용히 식탁을 닦고 일어나는 사람. 공용 공간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사람. 자기 자리는 스스로 치우고 다른 사람의 공간도 배려해주는 태도. 이건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간 정돈 습관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도 말했죠. 자기 방 하나도 정리할 수 없다면 인생도 정리할 수 없다. 정리정돈은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보이고 냉장고 속을 보면 시간 관리와 생활 태도가 보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묵묵히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지만 진짜 신뢰가 가는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리정돈이 습관인 사람은요, 바로 그런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자리의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때때로 정리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럼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 정도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몸이 지칠 때,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당연히 어질러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리가 안 되는 당신,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 지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다 치우려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리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일본 도요대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단 5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무려 43%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의 조각 하나를 내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치워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정리는요,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 예를 들어 자기 전 5분, 혹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 5분. 그 5분만큼은 정리 전용 시간으로 써보세요. 자기 전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거나 커피를 내리면서 식탁 위를 닦는 시간, 핸드백 안을 정리하면서 지갑 속 영수증을 꺼내는 그 몇 분. 그건 그냥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식 같은 순간이 됩니다. 딱 한 칸, 딱 한 줄, 딱 한 번. 그걸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마음까지 정돈돼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쌓아두지 마세요.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버리는 건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 하면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안 쓰는 머리핀 하나, 어디서 받은 명함 하나, 볼일 없는 오래된 종이 쪼가리, 끊긴 볼펜, 짝 잃은 양말, 쓰다 남은 약 봉투, 맛없어서 안 먹는 차 티백, 내용 모르는 설명서, 예전 휴대폰 케이스, 안 맞는 리모컨, 꺼내 쓰지 않는 쇼핑백, 받았지만 입지 않는 선물 티셔츠, 이름 모르는 약통, 기억도 안 나는 수첩, 깨진 접시, 바닥에 늘 굴러다니는 건전지 하나, 마음 상했던 문자 캡처 화면, 나중에 꼭 읽자며 저장만 해놓은 기사 목록. 이 물건들은 이미 우리 삶에서 역할을 끝낸 것들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비로소 내 삶의 숨통이 트입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고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이게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동선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어질러지는 이유, 사실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동선에 맞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노년층 100가구를 분석했을 때 물건이 많아도 동선이 정리된 집은 더 쾌적했고 물건이 적어도 동선이 꼬인 집은 다시 금방 어지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깔끔한 집을 만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쓰는 물건을 자주 쓰는 자리에 놓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면 정리는 훨씬 수월해지고 유지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파 옆에 신문, 리모컨, 안경이 늘 쌓여 있다면 그건 버릇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생활 동선의 결과입니다. 해법은 소파 옆에 작은 바구니나 수납함을 두고 신문과 리모컨을 거기 넣어두세요. 자리를 정해주는 순간 정리는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약봉투와 영수증이 항상 놓여 있다면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약을 먹는 자리에 약통이 없어서입니다. 해법은 자주 먹는 약은 작은 트레이에 담아 식탁 옆 서랍이나 찬장 앞쪽에 정해진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며칠씩 놓여 있다면 그건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옮길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택배를 잠시 둘 수 있는 중간 거점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현관 옆 바구니, 베란다 앞 빈 상자, 작은 이동 카트도 좋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버리는 일보다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정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정리는 위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정리 기준 꼭 기억해 두세요. 1.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 손이 닿는 곳에. 복용 중인 약, 안경, 자주 쓰는 접시나 물컵. 2. 가끔 쓰는 물건은 허리 아래나 서랍 속에. 비닐봉지, 여분의 수건, 김장통. 3.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은 눈 위, 손 안 닿는 곳으로. 선물용 물건, 비계절 용품, 추억 물건. 이렇게 정리하면 또 어질러질까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손의 흐름, 생활의 리듬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자세로 물건을 꺼내거나 찾느라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나에게 맞춘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부터, 내가 앉는 자리 옆부터 하나씩 내 생활 동선에 맞춰 재배치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정리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정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건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쉴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버리고, 비우고, 단정히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낸 나를 토닥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배운 작은 꿀팁들 덕분에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